안녕하세요. 360 컴퍼니의 민서 PD, 에이미 PD. 존 PD입니다. 오늘은 360 컴퍼니의 디자이너들끼리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네, 바로 브랜드 리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로고와 패키지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인상이 크니까 리뉴얼이 곧 브랜드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기도 하죠. 브랜드가 부진할 때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시도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또 브랜드 로고나 패키지가 적용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리뉴얼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브랜드 리뉴얼이 꼭 좋은 점만 가진 건 아니죠? 네, 신선함과 어색함, 낯설음은 한 끗 차이니까요.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꽤 있죠. 지금부터 브랜드 리뉴얼 실패 사례와 함께 브랜드 리뉴얼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이 로고를 살펴볼게요. 이건 프랑스의 의료관리 플랫폼 개발 업체의 로고인데요. 의사들을 위한 B2B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에서 차용해 의사들의 손글씨를 디자인에 접목시켰는데요. 우측 상단의 별표는 각주처럼 브랜드 네임의 전문이 표시되는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고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네요. 타겟층이 의사들이고 의사의 서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담아 공감을 얻어내려는 의도와 아이디어는 좋으나 로고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실험적인 느낌이 패션 브랜드 같기도 하네요. 전문적인 의료관리 플랫폼의 이미지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응용 디자인에선 어떤 그래픽을 사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응용 디자인은 의사와 환자의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상징하기 위해 벤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풀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느낌이고 타이포에서도 여전히 가독성 문제가 있네요. 그럼 로고의 가독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로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 제품 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인데요. 135년 역사를 가진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산세리프체를 사용해 깔끔한 인상을 주었네요. 리뉴얼 이유가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도 아니고 정돈된 느낌도 있지만 확실히 최근 브랜드 로고들의 획일화 반열에 합류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존슨앤드존슨은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유명한 제품들로 이미 로고가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기존 로고의 가독성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요즘은 디지털 환경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복잡한 그래픽이 엉키지 않을 뿐더러 기존 로고도 단색으로 표현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죠. 그럼에도 최근 브랜드 로고들이 점점 더 플랫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패션 브랜드들을 예시로 들어보죠. 패션 브랜드들도 개성과 헤리티지를 지닌 로고에서 가독성이 좋은 산세리프의 타임 로고로 변화했네요. 읽기도 편하고 모던한 인상을 주지만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도 잃고 있다는 인상이 있어요. 브랜드가 사용성을 위해 헤리티지와 개성을 뒤로하고 로고를 단순한 형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사례였네요. 그럼 이 브랜드의 로고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레이구스는 프랑스의 보드카 브랜드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드카 중 하나입니다. 공생과 유쾌함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거위의 술을 늘리고 타입과 거위의 형태가 조금씩 변경되었어요. 거위의 형태가 섬세하고 식별이 더 쉽게 변경된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뒤에 투명도가 낮은 거위들은 글쎄요, 딱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네요. 로고를 복잡하게 만들고 본래 원하던 공생과 유쾌한 이미지도 딱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타입페이스가 기존보다 가벼운 느낌의 서체가 적용되었는데 거위수가 많아지며 그래픽의 영역이 확장되어 보이다 보니 로고의 균형감을 해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미성이 리뉴얼 전보다도 많이 떨어졌네요.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기존 것보다 나아져야 하겠죠? 기존 로고보다 가독성, 신미성 측면은 물론이고 나아가 브랜드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나 헤리티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좋겠죠. 하지만 로고나 응용 디자인의 영역보다도 브랜드 리뉴얼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사례들로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이니스프리가 로고와 매장 인테리어, 제품 패키지, 컬러까지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마쳤잖아요. 네, 그동안 자연주의 이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였죠. 제주도에서 추출되는 원료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스토리로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고요. 하지만 자연주의 또는 순환 같은 키워드를 내세우는 화장품 브랜드가 흔해졌죠? 올리브영 같은 드럭 스토어가 강세가 되면서 점점 로드샵의 수요도 줄었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브랜드 리뉴얼을 실행한 것 같아요. 컨셉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깨끗하고 신선한 원료의 원산지였던 제주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의 섬을 도입했다는 점이네요. 네, 그 변화에 따라 로고를 단단하고 세련된 느낌의 서체로 변경했죠. 색상도 조금 더 활기찬 그린 컬러로 수정했고요. 패키지에서도 트렌드에 따라 자연의 이미지를 없애고 심플한 패키지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적용성이나 로고, 컬러의 시인성 측면에서만 보면 나아졌거든요. 제주를 넘어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더 많아졌고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낯설게 다가온 게 문제예요. 로고의 나뭇잎과 패키지의 자연 이미지 등의 요소를 지음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만의 시각적 개성이 줄었고 나아가 자연에서 오는 편안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브랜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브랜드의 본딩, 즉 유대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요소를 간과하고 리뉴얼을 진행해 실패한 사례가 또 있죠. 바로 패션 브랜드 개별 리뉴얼입니다. 미국의 의류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높죠. 저희한테 친숙한 로고는 길쭉한 세리프체로 쓰여진 대문자 로고인데 리뉴얼 이후 로고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네, 갭은 이 새로운 로고의 반응이 좋지 않자 일주일 만에 이 로고를 다시 리뉴얼 전 로고로 되돌렸어요. 더 큰 반발을 얻었던 부분은 브랜드의 스토리와 주 고객층에 대한 고려와 체계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죠.
단지 로고만 바꾼다고 지금까지 브랜드가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브랜드 스토리와 고객층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새로운 디자인과 잘 연계되어 있어야 소비자를 설득시킬 수 있죠. 친숙함을 이길 수 있는 설득력이 동반되어야 잘된 브랜드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가 가진 큰 자산이니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브랜드 리뉴얼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첫째로, 브랜드 리뉴얼은 소비자가 유대감과 친숙함을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기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브랜드에 기대하는 니즈를 없애버리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본딩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기존 소비자들까지 잃게 되겠군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선 안에서 새로운 업넷 니즈를 충족시켜야죠. 변화하지 않으면 리뉴얼이 아니에요. 기존 브랜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꼭 존재해야죠. 두 가지 교훈 모두 소비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네요. 시각 요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조사와 개선해야 할 요소, 트렌드, 시장 조사까지 해야 하니 매우 신중해져야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360 컴퍼니에서도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는 철저한 스터디와 사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브랜드 리뉴얼은 브랜드와 타겟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 지금까지 브랜드 리뉴얼 실패 사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360 컴퍼니의 민서 PD. 에이미 PD. 존 PD였습니다.